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추운 겨울 아침. 78세 김민호 씨의 욕실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아침 김 씨의 딸 김수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아버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욕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희미한 도움 요청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아침 욕실 문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희미한 도움 요청 소리를 잊을 수 없어요. 만약 그날 제가 우연히 아버지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김수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김민호 씨는 미끄러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 사건은 김 씨 가족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김민호 씨는 50년 넘게 똑같은 방식으로 목욕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욕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습관이 이제는 그에게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가정 내 사고 중 75%가 욕실에서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목욕 습관이 노인들에게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일상적인 목욕 습관이 노인들에게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활동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어떤 방식으로 목욕하고 계신가요? 그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습관은 없는지요? 이 글에서는 노인들, 특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목욕 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노년층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노인들의 목욕 시 잠재적인 위험 요소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 정보가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 노인분들의 목욕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우려사항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매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성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세 이상이 되면 이 일상적인 활동이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 박선우 전문의는 노년층의 목욕 관련 사고는 예방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이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목욕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욕 습관이 노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위험 요소로는 너무 뜨거운 물 사용, 장시간 샤워, 하루 중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목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5세 이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5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목욕해 왔습니다. 매일 밤 창문이 없는 좁은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20분 이상 샤워를 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평생 이렇게 목욕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셨어요. 이미자 할머니의 아들 이준호 씨 50세는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안락했어요.
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욕조 모서리에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목욕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미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많은 노인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목욕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목욕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신체적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전정기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 아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위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둘째, 골밀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는 칼슘과 기타 미네랄을 잃게 되어 더 약해집니다. 이는 특히 여성 노인들에게 더 흔히 나타나는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약해진 뼈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으며 이는 낙상 시 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근력 감소입니다. 노화와 함께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체력과 근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오랜 시간 서 있기 어렵게 만들며 미끄러짐 등의 상황에서 몸을 지탱하거나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천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노인들은 천을 적절히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에 노출될 때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현기증이나 실신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 민감성 증가와 탄력성 감소입니다. 노화로 인해 피부는 더 얇고 건조해지며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뜨거운 물은 노인의 피부에 더 쉽게 화상을 입힐 수 있으며 피부의 탄력성 감소는 미끄러운 표면에서 마찰력을 줄여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들의 목욕 시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욕 중 사고는 신체적 부상 외에도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낙상 후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심리적 반응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한 번 넘어진 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다시 넘어질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목욕이나 샤워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 후 독립성 상실에 대한 불안감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목욕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서의 독립성 상실은 전반적인 자율성 감소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낙상 후 흔히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활동 제한, 사회적 고립, 그리고 자신의 능력 저에 대한 인식은 우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중 노인이 목욕이나 샤워를 꺼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욕실에서의 낙상 후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들의 목욕 습관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낙상 사고는 적절한 환경 개선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82세 박정환 씨의 가족은
그의 낙상 사고 후 욕실을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설치한 것은 미끄럼 방지 매트였습니다. 욕조와 샤워 공간, 그리고 욕실 바닥 전체에 고품질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이 매트는 물이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발의 편안함도 고려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전략적인 위치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욕조 주변, 변기 옆, 그리고 샤워 공간에 튼튼한 손잡이를 달아 박 씨가 움직일 때 의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손잡이들은 벽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되어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샤워용 의자를 도입했습니다. 서서 샤워하는 것이 어려워진 박 씨를 위해 가족들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샤워용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이 의자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발판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존의 고정식 샤워 헤드를 핸드헬드 샤워 헤드로 교체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씨는 앉은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도 조절이 쉬운 수도꼭지로 교체하여 물의 온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욕실을 개조한 후 우리 가족의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박 씨의 딸 박미영 씨 53세는 말합니다. 비용이 조금 들었지만 아버지의 안전을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제 혼자서도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셨고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집 욕실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으신가요? 혹시 효과적인 욕실 안전 개선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실 환경 개선과 함께 목욕 습관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욕 시간은 아침이나 늦은 오후입니다. 밤늦게 목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목욕 후 천 변화로 인해 현기증이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밤에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주고 혈압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나 온도계를 사용하여 물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시간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압 변화와 탈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하여 목욕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6, 새 김선재 할머니는 최근 이러한 새로운 목욕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녀는 50년 넘게 매일 밤 뜨거운 물로 20분 이상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로 목욕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에 목욕하고 물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이는 것이 불편했어요. 김 할머니는 말합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새로운 방식이 훨씬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목욕 후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현기증도 줄었어요. 이제는 이 새로운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목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목욕 순서와 자세입니다. 먼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목욕, 용품, 비누, 샴푸, 수건 등을 손이 닿는 곳에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미끄러운 바닥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목욕 중에는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샤워 의자를 사용하거나 욕조에 앉아서 핸드헬드 샤워기를 사용하세요. 서서 샤워해야 한다면 항상 손잡이를 잡고 있거나 벽을 짚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세요. 급격한 움직임은 균형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씻을 때도 한 번에 한 부위씩 천천히 씻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낙상 사고가 발생합니다. 욕조 가장자리에 앉은 다음 천천히 한 다리씩 욕조 안으로 옮기세요. 나올 때도 같은 방식으로 천천히 한 단계씩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안전한 목욕 방법을 실천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균형 감각과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뼈를 위한 영양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 우유, 요구르트, 치즈, 두부, 녹색, 잎채소 등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생선, 계란 노른자, 강화식품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살코기, 생선, 닭고기, 계란, 콩류, 견과류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적절한 수분 공급은 혈압 유지와 현기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균형 감각과 근력 강화를 위한 간단한 운동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운동입니다. 먼저 균형 잡기 운동입니다. 의자 뒤에 서서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한 다리로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처음에는 10최서 시작하여 점차 30초까지 늘려보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실시합니다.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려놓는 정도로만 의지하고 최종적으로는 손을 떼고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서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 상태로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5회 정도로 시작하여 체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횟수를 늘려보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발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발꿈치를 들어 발끝으로 서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도 10회에서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보세요. 종아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운동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는 77 세정혜수 씨는 3개월 동안 이러한 운동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한 다리로 서 있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10초도 유지하기 힘들었죠. 정 씨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지금은 30초 이상 한 다리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욕할 때도 더 안정감을 느끼고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운동이 노인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효과적인 균형 운동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목욕 환경과 습관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관리와 함께 가족과 돌봄 제공자의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의 목욕 안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노인과 목욕 안전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를 시작할 때는 존중과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좋은 방법은 관련 기사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노인 목욕 안전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까? 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내보세요. 직접적으로 당신은 이제 혼자 목욕하기 힘들어 보여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수용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는 노인의 감정과 자존심을 존중하면서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엄마 아빠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욕실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스스로 목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같은 표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한꺼번에 모두 요구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간단한 손잡이 설치와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효과적임을 경험하면 더 큰 변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목욕 안전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입니다. 각 가족 구성원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욕실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은 노인이 목욕하는 시간에 집에 함께 있어 필요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지역 사회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 멀리 살고 있는 경우 가까운 이웃에게 비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노인을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나 긴급 호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러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80세 윤혜진 할머니의 가족은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좋은 예입니다. 윤 할머니의 딸 박지영 씨 55세는 어머니가 혼자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목욕 안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목욕하는 시간에 누군가 항상 전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어요. 박 씨는 설명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오전 10시에 목욕하시는데 그 시간에 저나 제 남동생 또는 제 딸 중 한 명이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는 목욕 전에 전화를 받고 목욕 후에도 다시 전화를 드려 안전하게 목욕을 마쳤음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들은 욕실에 방수무선 전화기와 긴급 호출 버튼을 설치했습니다. 이웃 주민과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전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이런 시스템이 과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박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안전망이 있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족도 안심이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들의 목욕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환경 개선, 습관 변화, 건강 관리, 그리고 가족의 지원까지 모든 요소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와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도입부에서 만났던 78세 김민호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진 후 김 씨와 그의 가족은 욕실 안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글에서 제안한 많은 방법들을 적용했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김 씨의 생활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그들은 욕실을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닥을 교체하고 여러 곳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샤워 의자와 핸드헬드 샤워기를 도입하여 앉은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도 설치하여 물 온도가 항상 안전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목욕 습관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9시, 아침 식사 후에 목욕합니다. 물 온도는 38도로 유지하고 목욕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도록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또한 항상 욕실 문을 열어두고 욕실 안에 방수무선 전화기를 두어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간단한 균형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식단에도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의 전반적인 체력과 균형 감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불필요하게 느껴졌어요. 김 씨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50년 넘게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변화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욕이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씨의 딸 수연 씨도 변화를 실감합니다. 아버지가 훨씬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차 보이세요. 예전에는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주 방문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방문합니다. 아버지도 더 행복해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 안심이 됩니다. 이처럼 적절한 안전조치와 습관 변화는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사고 예방에 그치지 않고 자신감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성공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미자 할머니 75세의 경우 욕실에서 넘어진 후 가족들의 도움으로 욕실 환경과 목욕 습관을 모두 개선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매일 오전에 목욕하고 샤워 의자를 사용하며 욕실에 설치된 여러 안전장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내 독립성을 제한한다고 느꼈어요. 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안전장치들 덕분에 오히려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가족들도 덜 걱정하고 저도 더 편안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아들 이준호 씨는 어머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머니가 목욕 습관을 바꾸신 후 피부 건조함과 현기증 증상이 크게 줄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활기차 보이십니다. 예전에는 목욕 후 한두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셨는데 이제는 목욕 후 바로 활동하실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좋아지셨어요. 또 다른 사례로 박정환 씨 82세의 가족은 욕실을 완전히 개조한 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샤워 의자 등의 설치로 박 씨는 이제 안전하게 혼자 목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독립적으로 목욕할 수 있게 된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박 씨의 딸 미영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제 아버지는 다시 자신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셨고 그것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성공 사례 외에도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노인 목욕 안전 개선 시범 프로그램의 결과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3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욕실 안전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6개월 후 참가 가구의 욕실 관련 사고는 놀랍게도 65%나 감소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의 90% 이상이 목욕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고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안전 개선에 들어간 비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였지만 이는 낙상으로 인한 의료비와 요양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경제적인 투자였습니다. 한 번에 심각한 낙상 부상 치료에 드는 비용이 평균 500만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적용해 보셨나요? 혹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들의 목욕 안전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실천 가능한 행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목욕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의 가정 내 사고 중 75%가 욕실에서 발생하며 이 중 많은 부분이 적절한 예방 조치로 방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형성해온 목욕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위험 요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 제안한 주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욕실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샤워 의자, 핸드헬드 샤워기 등의 설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목욕 습관을 조정하세요.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목욕하고 물 온도를 38에서 40도로 유지하며 목욕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세요. 특히 균형 감각과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목욕 시간 동안에 안전 확인 방법을 마련하고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욕실 안전 점검 5단계. 욕실 바닥과 욕조 샤워 공간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임시로라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욕실의 조명 상태를 점검하세요. 어두운 부분 없이 전체가 밝게 비춰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명을 설치하세요. 욕실 내 전기 제품과 코드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물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전기 제품은 제거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욕실 문이 밖에서 열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비상시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다면 잠금 장치를 조정하거나 교체를 고려하세요. 욕실 내 필수 목욕 용품, 비누, 샴푸, 수건 등 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즉시 바꿔야 할 목욕 습관 3가지. 밤늦게 목욕하는 습관을 멈추고 아침이나 늦은 오후로 시간을 옮기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38에서 40도로 목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장시간 목욕 대신 15분 이내로 목욕 시간을 제한하세요. 타이머를 설정하면 도움이 됩니다. 노인 목욕 안전을 위한 지원 방법 4가지. 목욕 전후로 안전 확인 전화나 방문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욕실에 방수 무선 전화기나 긴급 호출 버튼을 설치하세요. 이웃이나 가까운 친척과 비상 연락망을 구성하세요. 노인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인쇄하여 집안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매주 한 번씩 점검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안전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슈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의 안전과 삶의 질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